여러분, 행복을 쫓다가 지친 적 있나요? 새 옷을 사고 맛있는 밥을 먹고 친구들과 웃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 이게 다인가 싶은 순간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멋진 직업, 더 많은 좋아요를 쫓으며 달리지만 정작 행복은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만약 행복이 더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단 한 단어에 있다면 어떨까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답을 찾았어요. 바로 균형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통해 왜 균형이 진짜 행복의 열쇠인지 알아볼게요. 이건 따분한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와 쉬운 방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단 한 단어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1. 왜 행복이 멀게 느껴질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최근에 진짜로 마음이 꽉 찬 행복을 느낀 게 언제예요? 친구랑 웃으며 보낸 시간? 맛있는 떡볶이 먹은 순간? 근데 그 행복 얼마나 갔나요? 하루? 한 시간? 쉽게 대답이 안 나온다면 걱정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 조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 중 단 3명 중 1명만 내 삶이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예전보다 돈도 더 벌고 편리한 것도 많아졌는데 왜 더 불안하고 허전할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처음엔 기뻤죠? 근데 일주일 뒤엔 또 새 모델이 눈에 들어오고 직장에서 칭찬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막상 칭찬받아도 이제 뭐하지? 싶고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여행 사진, 완벽한 몸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한 적 있죠? 사회는 이렇게 말해요. 더 많이 가져. 더 성공해. 더 멋져져.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더 많이 쫓으면 행복이 아니라 피곤함만 쌓여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쾌락의 쳇바퀴라고 불러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늘 더 큰 걸 원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 균형이 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복이 화려한 물건이나 남들의 박수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가 말한 행복은 잘 사는 삶이에요. 하루만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삶이 꽉 찬 느낌이죠. 그 비밀은 뭘까요? 바로 균형. 그가 말한 중용이에요. 중용은 간단해요. 뭐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기를 생각해봐요. 용기가 너무 많으면 무모해져요. 생각 없이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거죠. 반대로 용기가 너무 적으면 겁쟁이가 돼서 도전 자체를 피하고요. 진짜 용기는 그 중간, 옳은 일은 하되 위험을 잘 따져보는 거예요. 이 생각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돼요. 직장 업무, 너무 많이 하면 지치고 너무 적게 하면 삶이 허전해요. 친구, 너무 붙어 다니면 숨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요. 돈, 너무 쫓으면 욕심에 빠지고 전혀 신경 안 쓰면 생활이 힘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모든 걸 다 가지는 게 아니야. 적당한 지점을 찾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균형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현대 과학과 재미난 이야기로 알아봅시다. 3. 균형이 어려운 이유. 우리 뇌와 사회의 함정. 균형이 답이라면 왜 우리 모두 그렇게 안 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뇌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은 뇌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좋아한다고 해요. 도파민은 맛있는 치킨 먹을 때, 유튜브 영상 볼 때, SNS에서 좋아요 받을 때 나오는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느낌이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걸 찾게 되죠. 새 옷 사도 더 비싼 옷이 눈에 들어오고 이게 뇌가 극단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심리학의 미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혼란을 비춰줘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다 밤늦게까지 게임하는데 당신이 난 10시에 잘 거야 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회사에서 모두 야근하는데 난 가족이랑 시간 보낼 거야 라고 하면 눈치 준다고 느껴지고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균형 잡힌 선택이 그들의 바쁜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불편해해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친구들과 밥 먹다가 좀 깊은 이야기. 예를 들어, 삶의 의미가 뭐지? 를 꺼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누가 야, 그냥 재밌는 드라마 얘기나 해 하면서 화제를 바꾼 적. 이건 사람들이 익숙한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균형은 생각을 요구하고 생각은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엔 균형 잡힌 삶이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와 현대 사례를 보면 이 길이 왜 멋진지 알게 될 거예요. 4. 사례들. 균형이 가져온 행복. 균형이 어떻게 행복을 만드는지 5가지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볼게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이자 정치가예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고 절제와 균형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적으며 계획을 세웠죠. 그는 돈이나 명예만 쫓지 않았어요. 아침엔 책을 읽고 낮엔 일을 하고 저녁엔 친구들과 웃으며 맥주를 마셨어요. 그는 너무 게으르지도 너무 바쁘지도 않게 살았어요. 결과는 번개가 전기라는 걸 발견하고 미국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는 늘 웃으며 살았어요. 균형 덕분에 성공도 하고 행복도 지켰어요. 마이더스 왕.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이에요. 마이더스는 내가 만지는 건 다 금이 됐으면 하고 빌었어요. 욕심이 너무 컸죠. 처음엔 좋았어요. 돌도 금, 나무도 금. 근데 문제는 음식이 금이 되니까 못 먹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까지 금이 됐어요. 그는 결국 울면서 빌었죠. 이 능력 없애주세요.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욕심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줘요. 적당히 가진 게 더 행복했어요. 이카루스 신화. 또 다른 그리스 신화예요. 이카루스는 새처럼 날 수 있는 날개를 받았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타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빠져라고 경고했죠. 이카루스는 신났어요. 더 높이 날아볼까? 하며 태양 쪽으로 날았고 결국 날개가 녹아서 바다에 빠졌어요. 이 신화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극단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줘요. 중간 높이로 나는 게 안전하고 행복했죠. 최수종 배우. 한국 배우 최수종 씨는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요. 그는 바쁜 드라마 촬영 중에도 가족과 시간을 꼭 냈어요. 예를 들어 촬영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아내 하이라 씨, 아이들과 밥을 먹었죠. 그는 팬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지켰어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족과 팬이 내 행복의 중심이에요. 그는 너무 일에 빠지지도 너무 여유롭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 균형이 그의 밝은 미소를 만든 거예요. 유재석. 한국의 국민 MC 유재석 씨는 바쁜 방송인인데도 균형을 잘 맞춰요. 그는 하루에 여러 프로그램을 촬영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꼭 지켜요. 예를 들어 아들 지호와 공기놀이하며 웃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죠. 그는 또 동료들에게도 친절해요. 런닝맨에서 힘든 게임을 할 때도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맞춰줘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너무 일만 하면 지쳐요. 가족과 동료가 내 에너지 원천이라고 했어요. 유재석의 균형 잡힌 삶은 그의 웃음과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균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줘요. 극단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균형은 오래가는 행복을 줍니다. 사회가 균형을 싫어하는 이유. 그럼 왜 우리 모두 균형 있게 살지 않을까요? 사회가 그걸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먼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완벽한 삶을 보여줘요. 비싼 차, 해외여행, 늘씬한 몸매.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많이 볼수록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가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1등 해야지 라고 하죠. 밤새 공부해서 100점 맞는 학생이 칭찬받아요. 근데 그 학생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죠. 회사도 그래요. 여기서 허슬컬처라는 말을 설명할게요. 허슬컬처는 끊임없이 일하고 성공만 생각해
라는 분위기예요. 쉽게 말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가도 안 쓰고 늘 바빠야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어제 새벽까지 자료 만들었어 라고 자랑하면 당신도 나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삶 정말 행복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상태 유지 편향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익숙한 걸 바꾸기 싫어해요. 바쁘게 사는 게 익숙하니까 느긋한 삶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이거예요. 사회가 밀어붙이는 바쁜 삶, 화려한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이런 세상에 반항하는 멋진 아이디어예요. 6. 지금 균형 잡는 법. 요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어떻게 써볼까요? 행복을 찾는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 삶 점검하기. 먼저 내 삶에서 뭐가 너무 많거나 적은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느라 피곤하다면 내가 너무 일에 치여있나?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매일 게임만 하느라 숙제가 밀렸다면 내가 너무 놀고 있나? 고민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조용한 곳에서 5분만 시간을 내서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고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거야 라고요. 예를 들어 매일 야근 대신 일찍 퇴근해서 책 읽기. 심리학자들은 자신을 아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해요. 이 작은 점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스마트하게 거절하기. 균형은 꼭 필요하지 않은 걸 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매일 카페 가자, 영화 보자 하면 이번 주는 좀 쉴게, 다음에 같이 놀자 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회사에서 상사가 자꾸 불필요한 일을 맡기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건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게요. 거절은 미안한 게 아니에요. 당신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주말에 자료 정리 부탁했는데 이미 가족과 약속이 있다면 주말은 가족 시간이 있어서 월요일에 도울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엔 어색해도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좋은 사람 곁에 두기. 균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예를 들어 공부만 하는 친구가 시험 끝나도 밤새 공부해야 해 라고 하면 당신까지 스트레스 받죠. 대신 공부도 하고 친구랑 놀기도 하는 친구를 만나세요. 예를 들어 시험 끝났으니 카페 가서 수다 떨자 하는 친구요. 책이나 유튜브도 도움이 돼요. 미움받을 용기 같은 책이나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유튜버를 찾아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산책하며 가족과 이야기하는 엄마를 보면 당신도 나도 저녁 시간 챙겨야지 생각하게 되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작은 습관 만들기. 매일 작은 균형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0분 책 읽기. 처음엔 해리포터 같은 재미난 책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5분 스트레칭 하거나 점심 후 공원에서 10분 걷기. 너무 큰 목표는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운동해야지 하면 며칠 못 가요. 대신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매일 10분 걷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더 행복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예로 SNS를 하루 2시간 보는 대신 30분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좋아하는 노래 듣거나 일기 쓰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이 점점 균형 잡혀요.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 5분,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만의 속도로 가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비밀을 단 한 단어로 풀었어요. 균형.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화려하게 살라고 밀어붙이지만 진짜 행복은 적당한 삶에 있어요. 가장 돈 많거나 바쁘거나 인기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으면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어떤 작은 균형을 찾아볼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서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더 만나보세요. 함께 행복한 삶을 찾아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